네, 자세한 내용 기상 전문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김동혁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가 있습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네. 네, 저는 간밤에 재난 문자에 깼습니다. 이렇게 저처럼 재난 문자에 깨신 분도 있고 또 강한 진동을 느껴서 깨신 분도 있을 것 같고요. 먼저 간밤에 지진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인천에서 지진이 발생하게 됐는데 인근 지역인 경기라든지 서울에서도 역시 이제 재난 문자 이제 알림이 울리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밤잠에 이제 깨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지진이 발생한 곳은 인천 강화군 서쪽 25km 해역인데요. 지금 인천 앞바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정확한 진앙지는 강화군 근처의 교동도라는 섬 바다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하게 됐고요. 정확한 시각은 오전 1시 28분 19초에 이제 최초로 우리 기상청에서 이제 관측을 하게 됐고 9초 후에, 그러니까 관측 9초 후에는 재난 문자 속보가 이제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빠르게 이제 속보가 나갔고요. 네. 이 지진이 발생한 진원의 깊이는 19km. 그래서 비교적 깊은 곳에서 이번 지진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예. 어쨌든 이제 올 들어 가장 큰 규모는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난 5일에 규모 2.4가 제주 동쪽 해상에서 지진이 발생하게 됐고요. 이후에 지난 7일에도 전남 신안군에서 규모 2.2와 2.4가 잇따라 이제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후에 이제 오늘 규모 3.7이 발생하면서 이제 올 들어서는 이제 가장 큰 규모이고요. 지난해 10월달에 충북 괴산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있었으니까 그때 이후로 규모 3.5 이상의 지진이 이제 발생하면서 네. 한 두 달 정도 이제 뒤에 규모 4.1에서 규모 3.5에서 굉장히 강한 지진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네, 앞서 기자의 리포트에서도 보신 것처럼 진앙진 강화뿐만 아니라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도 흔들림이 느껴졌다 이런 SNS 글들이 잇따랐습니다. 피해 신고 접수는 어떻습니까? 예,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이제 첫 30분 만에 이제 30건의 신고 접수가 발생하게 됐고요. 네. 다행히 이제 특별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는데 오전 3시 기준으로 본다면 역시 이제 서울에서 33건의 유감 신고, 그러니까 흔들림이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가 됐고요. 우리가 이제 진앙지인 인천에서는 25건, 경기도도 45건, 강원도에서 1건 발생하면서 우리가 이제 수도권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총 104건의 유감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예. 네. 우리가 이제 진앙지였던 인천에서는 진도 4가 관측이 됐는데요. 진도 4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제 진동을 느끼는 정도라고 볼 수 있겠고 이제 잠에서 깨고 그릇과 창문이 흔들리는 정도의 어떤 진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경기도에서도 진도 3이 관측이 됐는데요. 이 고층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흔들림을 느끼는 정도이고요. 이 정차되어 있는 차량이 약간 흔들리는 정도가 이제 경기도에서 관측이 됐고 서울에서도 진도 2가 관측이 됐습니다.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이라든지 또는 네. 일부 조용한 상태에 있는 그런 일부 시민분들이 느낄 정도 이 흔들림인 진도 2가 서울에서도 관측이 되면서 주로 이제 수도권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유감 신고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네. 특히 강화도 쪽은 북한과 가까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더 걱정스러울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그럼 이 정도의 지진 아니면 또 지진 나면 또 여진도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가능성은 어떨까요? 지금 규모 3.7 이후에 오전 3시 기준으로 보면 여진은 한 차례 발생하게 됐습니다. 네. 규모 1.2니까 사실 굉장히 작은 규모이고요. 우리가 이제 미소 지진이라고 부르는데요. 따라서 앞으로 이 규모 3.7보다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사실 적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예.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이제 규모 1에서 2 사이 이런 미소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예. 우리가 이제 걱정할 정도, 특히 이제 이번 지진 같은 경우는 규모는 크긴 했습니다만 해상에서 발생하게 됐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진원의 깊이도 사실 18km로 좀 깊은 곳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예. 네. 앞으로 여진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어떤 큰 규모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처음에 지진 속보에서는 규모가 4.0이었다가 이후에는 3.7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지진의 규모값이 변한 건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예, 우리가 지금 지진이 발생한 첫 시각이 속보가 이제 1월 9일 1시 28분 19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예. 관측이 시작된 시점이고요. 이후에 이제 9초 후에 속보가 발생하게 됐는데 내륙에서는 규모 3.5 이상 그리고 해상에서는 규모 4.0이 넘게 되면 관측값이 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기상청에서
자동으로 이 지진 조기 경보를 발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워낙에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인근 지역으로 빠르게 일단은 이 재난을 전파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거 분석하고 나서 이제 재난을 전파하게 되면 아무래도 피해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분석 전에 관측감만을 가지고 일단 빠르게 재난을 전파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따라서 지진 관측 이후 9초 만에 속보를 먼저 냈을 때는 인천 강화군에서 이제 관측한 이 규모 4.0만을 가지고 속보를 전파를 하게 됐고 이후에 속보가 나간 뒤에 5분 뒤에 기상청의 지진 분석사가 수동으로 다시 이제 분석을 해서 규모 네. 3.7로 규모를 하향 조정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첫 지진이 발생했을 때 관측값은 규모 4.0이 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준을 통해서 재난 전파를 빠르게 좀 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가 진앙 그러니까 지진이 발생한 곳에서 반경 80km에 들어있는 광역시도에 계신 분들에게는 재난 문자가 발송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 오늘 인천 앞바다에서 첫 지진이 규모 4.0이 관측이 됐기 때문에 인천과 인접한 지역이었던 경기와 서울에 계신 많은 분들도 역시 이제 지진 재난 문자를 받게 됐습니다. 예, 그 조기 경보 발령 기준이라는 게 내륙과 해상이 조금 다르기도 해서 이 부분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드린 네. 대로 뭐 지역은 3.5고요. 그리고 이제 해역은 4.0에 해당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내륙 같은 경우에서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규모가 해역보다는 작더라도 많은 시민분들이 이제 위치해 있는 곳이고 사는 곳이고 그리고 건물들도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규모가 이제 해역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다만 역시 이제 말씀드린 대로 내륙에서는 3.5 그리고 해상에서는 4.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게 됐을 경우에 관측값을 먼저 우리가 이제 내보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해상에서 이 정도로 강한 지진이 발생한 기록이 있습니까? 예, 뭐 지금 그래픽 통해 보시면 이제 빨간 점, 특히 이제 가장 큰 원을 보이는 곳들이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곳입니다. 네. 우리가 1978년 그러니까 계기 관측이 시작된 이후에 2021년까지 이제 분포도를 보시는 건데요. 주로 지금 보면 영남 지역의 빨간 원들, 큰 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이제 제주 동쪽 앞바다라든지 동해바다 그리고 서해바다에서도 사실 규모 4에서 5 정도의 지진은 과거에도 이제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다만 오늘 지진이 발생한 인천 강화군 이 앞바다로만 한정해 본다면 규모 3.0 이상의 지진은 지금까지 5차례 정도 있었고 오늘 발생한 지진 규모 3.7이 역대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인천 강화군 앞바다로만 한정한다면 사실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겠고 오늘 발생한 규모 3.7이 어떤 이례적인 지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네. 그 밖에 이제 서해 바다들 중심으로 그러니까 뭐 신안이라든지 태안 이런 앞바다에서는 굉장히 강한 지진이 과거에도 많이 일어나곤 있습니다. 예. 네. 몇 년 전에 포항에서 지진이 나서 그때 수능 시험도 연기된 그런 기억도 나거든요. 우리나라 한반도에 지진이 이제 종종 또 생각보다도 규모가 크게 발생하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지진이 있었죠? 예, 우리가 뭐 이제 과거로 통해 본다면 경주 지진이 이제 역대 가장 크죠. 그래서 예. 이제 규모 5.8의 지진이 지난 2016년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듬해였죠. 바로 1년 뒤에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해역에서도 굉장히 강한 지진들이 많이 일어나곤 하는데 네. 우리가 경북 울진 해역에서도 규모 5.2가 발생하면서 역대 4번째로 강한 지진이 이 동해 바다에서 이제 발생하게 됐고요. 예. 규모 이제 5.0도 이제 울산 앞바다에서 역시 발생하면서 역대 8번째 강한 지진 그리고 역대 11번째로 보면 규모 4.9가 전남 신안군 흑산면에서 잇따라 발생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좀 이례적인 지진이었고요. 예. 그래서 전남 신안군, 뭐 태안 앞바다 그리고 동해 바다, 뭐 울진이라든지 이런 해역에서도 굉장히 강한 규모 4에서 5 정도의 지진은 계속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예. 경주 지진이 말씀드린 대로 지난 2016년에 발생했는데 사실 지금까지 경주 지진의 원인 그러니까 어느 단층에서 굉장히 강한 지진이 발생했는지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최근에서야 이제 나오게 됐는데요. 네. 이 연구팀에 따르면 이제 우리가 이제 경주 지진이 발생한 곳에서 굉장히 강한 많은 그런 관측 지진궤를 설치를 해서 미소 지진까지 다 관측을 해서 밝혀낸
우리가 이제 단층이 내남 단층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당시에 이제 많이 알려졌었던 양산 단층 그리고 덕천 단층의 사이에 있는 이 내남면에서 이제 지진이 발생했다고 해서 내남 단층으로 우리가 이제 발명을 하게 됐는데요. 예. 우리가 이 지진 단층을 통해서 연구팀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역대 가장 큰 규모가 규모 5.8인데 그것보다 더 강한 지진이 이 단층대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연구팀에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도 규모 5에서 6의 지진은 이 한반도에서 충분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예. 또 그래프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지진 발생률이 정말 증가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급격히 증가한 모습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진이 발생했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뭐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진이라는 것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이제 관측을 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관측이 아니라 이 예보를 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사전 대비를 일단 먼저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행동 요령을 미리 좀 숙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내가 있는 곳에서 빠르게 대피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한번 좀 살펴주시고 또 대피소도 미리 좀 한번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가장 위험한 것은 아무래도 흔들림으로 인해서 물건들이 떨어지고 이로 인한 이제 2차 사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지진이 발생하고 흔들림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이제 내 몸, 특히 이제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탁자라든지 식탁, 뭐 책상 밑으로 이제 빠르게 대피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흔들림이 어느 정도 멈췄다면 전기나 가스를 차단해서 후에 있을 이런 피해를 또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흔들림, 특히 이제 여진이 완전히 멈췄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빠르게 이제 대피를 바깥으로 하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승강기가 아니라 계단을 통해서 1층으로 빠르게 대피를 하시고 떨어질 물건들이 없는 곳, 주로 이제 운동장이라든지 공터 또는 대피소, 주로 이제 지하철역이라든지 군이나 구청에 해당이 되겠는데요. 이쪽으로 빠르게 대피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기상 전문 기자 김동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